기버로서의 성향이라든가 기버로서의 어떤 품성이라든가 잘 습득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대가가 돼요. 자, 유튜브 업계 최고의 아이콘 최욱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동화 수다 시즌2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일 MC를 맡은 성우 이지선입니다. 지난번에 뵀는데 또 이번에 안주인 자리를 찾아오시네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님 어디 가셨어요? 그게 어디 갔죠? 허 기자님, 저 없이 녹화하니까 너무 즐겁죠? 이번 회만큼은 너무 아쉽지만 한 주 건너뛰고 매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허 기자님, 다음번에 봐요. 알겠죠? 예비 사회생활하는 취준생 한 분 모셔봤습니다. 피덩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라고 민원 업무 못 받는 거 아니니까요. 일과 관계 관계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 직장 생활을 도와줘. 리더 경험이 좀 있으세요? 작년까지 편집국장을 했었었고 오. 자충우들도 많이 있었고 후회도 많았었는데 그런 걸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직 심리학이라는 말도 잘 못 들어봤겠지만 그러니까요. 진짜 필요한 내용을 오늘 배워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조직 심리학이라는 말을 전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강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위기입니다, 조직에서. 아, 조직내에서 읽으세요? 네. 제 전공은 이제 조직심리학이고요. 심리학자들이 쓰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또 거기다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대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주로 통계로, 숫자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심리학을 그렇게 숫자로 한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아, 되는데. 그 심리학의 시작 자체가 네. 숫자예요. 아, 그래요? 심리학이라는 그래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대감을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할 수 있겠죠. 네. 5점 만점이면 나는 이 과정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커서 어젯밤에 밤잠을 설쳤어. 이 정도면 5점이에요. 1점은 잘못 온 것 같다. 빨리 나오고 싶다. 이게 1점이에요. 아, 네. 3점은 너 하는 거 봐서. 네. 자, 그러면 주먹을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하면 그 기대감을 1점부터 5점까지 저한테 표현하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고맙습니다. 4점, 4점, 5점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사실 심리학의 시작을 함께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되게 추상적이고 측정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고결하고 혁이 상학적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 중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네. 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을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리학은 거기서 일종의 반기를 든 놈들이야. 이놈들은 측정해야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처럼 4, 4, 5 정도니까 대략 4.25 정도의 평균 점수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얼마? 3. 오늘은 4.2.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뭐냐? 결국은 사람에 관한 통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의 성과라고 표현했는데 일터의 성과는 여러분들의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성취감일 수도 있고 걔가 다 성과로 측정이 돼요. 아까 이제 조직에서 좀 위기입니다. 라고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진심인데요? 또 과거에 한 1년 전에는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그게 왜 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 그 이유를 밝혀내는 거, 특별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버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저도 받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테이커예요. 네. 받아 먹기만 하는 놈들. 난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찔린대요. 뭔가 뜯어 먹을 게 있을까? 네. 이 고민을 늘 많이 하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네네. 세 번째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매처라고 불러요. 기브 앤 택이 매우 분명한 관계.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을래.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줄래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네. 조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우리 허완주 선생님이 아까 들어오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차가 막혀서 맞아요. 네. 그 대화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네, 아침 시간인 거를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제가 지각한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반응이에요, 반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우님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 사람아 왜 시간을 그렇게 잘못 알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하죠. 네. 선생님 반응은 아, 그러셨구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버냐, 매처냐, 테이커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고민이나 고충을 얘기해요. 되게 궁금한 거야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걸 공감하려고 들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도 우리는 기버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너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세상. 세상 너만 힘든 게 아니거든. 다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매처에 해당이 되죠. 세 번째는 야, 네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최악이 있었구나. 야, 그걸 뭐 힘들다고 얘기하니? 요 정도가 테이커. 나 때는 말이야. 맞아,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가 이제 테이커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일터에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과가 제일 좋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과연 기버일까, 매처일까, 테이커일까? 와 너무 궁금하다. 네. 기부 아닌가요? 그래도 요즘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아, 하니까 맞아요. 매처이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세일즈에 집중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일즈예요? 세일즈 성과야. 세일즈 네. 성과가 굉장히 높은 사람과 오.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더 쉽죠? 재밌는 건 뭐냐면 기버는요. 최고의 성과도 기버가 내고 최악의 성과도 기버가 가져가요. 그리고 신기해. 테이커와 매처는 중간 정도의 성과를 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요. 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기버와 이 기버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죠. 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런 기버를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호구. 그렇습니다. 아하. 이걸 이제 영어로는 selfless giver. 누가 옆에서 뭔가 좀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자기 걸 포기하고 일단 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뭐야? 일단 이거 접어두고 남들 먼저 도와줘. 남들 먼저 도와줘. 이게 selfless예요. 셀프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얘들은 뭐 과연 호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얘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면 otherwish giver라는 표현. 이건 영어 단어에 없어요. selfish와 other의 조합어야. 네. 이것을 우리는 successful giver라고 부르는데 성공적인 기버의 특성은요. other와 selfish, 이기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 또 타인의 관심사 이것을 똑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도대체 행동에서 뭐가 다른지 네. 이걸 좀 보면 좀 더 분명해지죠. 행동에서 뭐가 다른지를 좀 더 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상대가 기버인지 매처인지 테이커인지. 상대방의 유형을 파악하는 그쵸? 눈이 있단 예, 말이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성격적 지능이 높아요. 상대가 기버야. 그럼 나는 계속 기빙을 해요. 또 계속 기빙을 하겠죠. 더 커져요. 주니까. 그렇죠. 더 커져. 우리 박사님은 기버예요, 맞지?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고맙습니다 하면 테이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닙니다. 됐구나, 그래. 됐구나. 상대가 테이커잖아요. 상대가 테이커야. 나는 더 이상 기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호구들은 좀 달라요. 상대가 테이커여도 나는 여전히 기버예요. 이 사람들 성과가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직업적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 성공적인 기버들은요. 상대가 테이커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요. 난 더 이상 기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매처로서 대해요. 매처로서 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상대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요청했잖아. 나 너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반드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뭔가의 거래적 관계를 맺어줘요. 상대가 이제 테이커잖아요. 이 테이커인 상대가 계속 매처로서 그걸 잘 따라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테이커로서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워낙 테이킹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점점 거리를 둬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따라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적어도 매초. 적어도 이제는 테이커는 아니죠. 음. 네. 나한테는 매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때 또 달라져요. 이 기버가. 어. 이걸 다 관찰을 했어. 어떻게 달라졌냐면 야 너도 기보가 되라. 너도 기버가 되라. 어.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기버였잖아요. 얘가 매처로 올라왔잖아. 상대한테 기버가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와 이 기보 아니 완전 기본은 무슨 전지전능하시 능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네. 들어가 이거 여기에 상대한테 기버가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상대가 먼저 베풀 기회를 내가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석세스풀 기버들이 자기가 기빙하는 시간, 그런 자원 또 이런 노력 있잖아요. 얘를 많이 쓰지 않아요. 작지만 가치 있는 기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것을 5-minute favo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딱 5분 정도 뭔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딱 그 정도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단 5분이지만 이 사람한테 가치 있는, 하지만 상대한테 매우 필요한 그 뭔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기버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는 정보, 지식. 두 번째는 인맥이었어요. 인맥이요. 인맥이 이 기버들의 특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해요. 매불쇼에 너무 출연하고 싶은 거야. 미친 듯이. 네, 출연이 아니더라도 방청객이라도 이지선님을 먼 발치로나만 제가 바라보면서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기탱님한테 그걸 도움을 구했어요. 나 진짜 매불쇼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자원도 많이 써야 돼. 진짜 도와주고 싶다면,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 엄청난 시간을 자원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지선님한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이게 단 5분이면 끝나거든요. 한 통으로 끝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나 가치 있는 어. 네트워크 있으면은 사실은 이 기버가 자기는 시간을 좀 덜 쓰면서 상대한테 가치 있는 그 뭔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석세스풀 기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에서 성공적인 기버들은요 역량 베이스예요. 또 네트워크 베이스야. 이게 없이 내가 성공적인 기버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호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기보가 되는 게 좀 힘들긴 쉽지 하네요. 않죠. 인맥도 해야 되고. 슈퍼맨이죠.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리더가 기보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어. 좋은 리더는 반드시 좋은 기버예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잖아요. 그 대가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기빙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버로서의 성향이라든가 기버로서의 어떤 품성이라든가 또 기버로서의 어떤 문화적 환경들 이것들을 잘 습득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대가가 돼요. 근데 내가 맨날 테이킹만 했어. 그러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유튜브 업계의 최고의 아이콘. 그럼 체육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기보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기버들의 이제 특성을 잘 보시죠. 페이버를 주잖아요. 그 테이커조차도 매처나 기버를 만들잖아.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요? 기버의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죠. 주변에 어떤 사람만 남아 있어요? 기버만 남아 있어요. 주변의 테이커들이 감히 저 사람한테는 뭐 오케이 내가 뜯어먹으려고 해도 저 사람한테 감히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어요. 실제로 멀어져. 이 사람은 계속 기버의 네트워크 내에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런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아 기보 되고 싶다. 근데 교수님, 네. 저는 기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이 왜 무서워 지금? 나 얘기하잖아 지금. 저는 기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기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테이커들이 득실되는 세상 내에서의 기버라는 거죠. 매칭을 해서 해도 이제 네.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기보로 안 와. 네. 그래서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 기보로 남아있는 느낌. 석세스풀 기보가 되고 싶은데 마음이 방법이 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버로서의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겸손해요. 그것도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잖아요. 뭐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이렇게 가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잖아요. 사실은 이 기버들의 특성은요.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기본값이 달라요. 일단은 내가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또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좀 배워야겠다. 네. 저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낯을 엄청 많이 가려서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 좋아합니다라는 걸 티를 많이 내거든요. 그 성우님처럼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 상대가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겠구나. 우리 오늘 처음 뵀잖아요. 이게 처음 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 셀카 한번 찍어줄까요? 그러면 제가 다가가겠죠. 아. 제가 다가가겠지. 왜냐면 이분의 성향을 제가 알게 됐으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시잖아. 쌓이시게 되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잘 표현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맞아요. 그 노하우가 습득이 돼요. 어떤 특정한 어떤 롤 모델만 두고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에 대한 특성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야. 두 번째는 레퓨테이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건강한 사람의 특성은요,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 이것도 매우 분명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도 늘 열려 있어요. 이 사람들 신경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는데 기자님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어때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아이덴티티가 높으신 분이야. 레퓨테이션보다는. 기자님 주도적으로 뭔가 판을 깔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하시죠. 주변에 사실은 우리는 다 들러리예요. 이분 혼자 사실 이거 너도 왔다 진행해도 돼요.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우리 취준생은 아, 어때요? 그 오기택 선생님은 제가 아직까지는 말수가 지금 너무 네, 없으셔. 네. 지금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단서가 계속 없어서 들러리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서가 없어서. 오기택님이 준비하신 질문들이 좀 몇 가지 아, 있다고 네. 들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사회초년생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유지하던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의 적응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존 사원들이 신입사원을 대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신입사원이 기존 사원을 대하는 관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잘 맞았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런 분석을 했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애가 잘 적응한 애들, 과연 걔들의 특성이 뭘까? 이걸 분석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조직적 특성은 뭘까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조직적 특성이 훨씬 더 쉬워요. 직전에 성과했어요. 그 조직의 직전 성과가 좋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 한다면 직전에 우리가 뭐 조회수가 빵 터졌어. 빵 네. 터졌어. 막 100만 이 갔어. 네. 그래서 뉴커머가 옵니다. 신입이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오셨어. 잘해줘. 아. 잘해줘요. 이해가 빡세요. 와 이거는 진짜 근데 직전 성과가 개판이었어. 아주 태도가 좋은 신입이 들어왔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방식이나 이게 물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기존 그 조직에 있어서의 직전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관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으면 신입사원이 딱 입사했는데 이런 걸 모르면 나를 자책하면서 맞아요. 엄청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 환경 요인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딱 들어왔을 때 눈치를 되게 잘 봐야겠네요. 사실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치를 봐요. 그런데 기성 세대가 착각하는 거예요. 쟤들 눈치 없다. 새로운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 특성을 그대로 다 발현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새로운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남자분들이라면 군대. 거기서 훈련소. 거기서 훈련소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구분이 돼요? 쟤는 뭐 지능이 얼마고 쟤는 성격이 어떻고 구분이 돼요? 아니면 다 똑같아요? 다 빡빡이죠. 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옷 입고 이게 다 이상, 멍충이. 다 바보들 모였어. 그 바보들이 알고 보니까 카이스트 박사야. 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전에는 몰라. 왜 진짜 바보들만 모였거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세게 받아요. 자연스럽게 세게 받아.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게 받고 있어요. 근데 개념 없다는 얘기를 듣죠. 뭐 20년 전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 선배들 대하고 사무실 왔을 때 행동하는 거라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20년 후에 기자가 들어왔을 때 얘는 왜 내가 했는 거를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거 상식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의 있음과 예의 없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포하고 있을 거야.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제일 많겠죠. 이게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새로운 들어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뉴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예의가 더 없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집단 내의 차이잖아요. 얘는 집단 간의 차이거든요.
이 집단 내의 차이가 더 크다면, 그 올드 중에서도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고 아유.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야 이건 신입들이 얘들이 문제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얘들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고 뉴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고 원래 애들도 있는 거야라고 여기에 조망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아우. 자, 우리가 이걸 좀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집단 간 차이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 여기에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조직에 일했을 때 예의 없고 뭐 아주 지 맘대로 행동하고 이런 놈들은 조직에 오래 있지 못해, 이런 애들은. 그러면 누가 사라져요? 예의 없는 얘들이 사라져. 얘들이 탈락되잖아. 누가 남아있어요? 요 놈들만 남아있지. 네. 분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측정해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예의 있은 거 없음을 따져보면 사실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은데 그 조직 적응 못하는 애들이 탈락되잖아. 네. 탈락되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적응한 예의 바른 사람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더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집단 간 차이가 더 커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자님 신입 때도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었을걸요? 동기 중에? 아 그게 기자님이 죄송해요. 아, 그게 기자님이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게 기자님이에요. 아. 회의 시간만 다가오면 심장이 떨리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회사가 학원이냐? 원래 우리는 그 도제식이야.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자기 가치만 있다면 자기 주장을 더 잘하고 있어. 죄송해요. 기자님이 오늘 늦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